안녕하세요. 성공 직전입니다. 오늘은 부의 본질을 꿰뚫는 아주 날카롭고도 현실적인 지침서인 킴 퍼럴의 미스테이크 밀리어네어에 담긴 핵심적인 지혜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책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에 대한 고정관념을 산산조각 내며 성공으로 가는 길목에서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들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법이 아니라 부자의 마인드셋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를 10가지 핵심 내용을 통해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실수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운이나 시장의 흐름 혹은 타인의 호의에 기대어 성공을 꿈꾸지만 진정한 자산가는 오로지 스스로 통제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집중합니다. 시스템이 없는 노력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으며 결국 환경의 변화에 휩쓸려 모든 것을 잃게 만듭니다. 당신이 직접 조절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당신의 부는 모래성처럼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모든 의사결정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외부의 풍랑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방주의 키를 쥐는 것, 그것이 바로 자산가로 가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당신의 성공 확률을 외부의 자비에 맡기지 말고 스스로 승률을 조작할 수 있는 판을 짜는데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이 문장은 우리에게 통제권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월급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누군가 근거 없이 찍어주는 종목에 전 재산을 거는 행위는 스스로의 운전대를 남에게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시장은 언제든 변할 수 있고 정치는 요동칠 수 있지만 내가 구축한 기술력이나 사업 구조 그리고 위기 대응 매뉴얼은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핸들을 잡고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을 하루하루 조금씩 넓혀가는 것, 그것이 부의 기초 공사이자 가장 안전한 안전벨트입니다. 둘째, 성공한 사람들은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타이밍을 기다리는 행위 자체가 실행을 미루기 위한 가장 세련된 변명임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완전한 상태에서 시작하여 실행 과정 중에 발생하는 수많은 오류를 수정하며 나아갑니다. 완벽함은 시작의 조건이 아니라 수만 번의 시행착오 끝에 얻어지는 부산물일 뿐입니다. 완벽한 준비란 환상에 불과하며 일단 전장에 뛰어들어 직접 칼을 휘둘러보는 자만이 승리의 법칙을 깨닫게 됩니다. 머릿속으로만 그리는 100번의 시뮬레이션보다 현장에서 겪는 한 번의 실패가 당신을 100배는 더 빠르게 성장시킬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등불 하나에 의지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용기가 당신을 목적지로 인도합니다. 준비가 끝날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영원히 출발선에 서 있을 것이며 무모해 보이는 시작만이 당신을 부의 결승선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준비가 덜 되었다는 이유나 아직 때가 아니라는 핑계로 시작을 망설이곤 합니다. 하지만 이 책은 완벽주의가 오히려 성장을 가로막는 독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계획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현장에서 거칠게 부딪히며 얻는 생생한 데이터만이 정답에 가장 가깝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부터 저지르고 보는 배짱이 필요합니다. 실행이 답이라는 말은 다소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진부함 속에 모든 부자가 공유하는 절대적인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셋째, 돈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간 당신은 돈의 노예가 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부는 가치를 창출한 결과물로서 따라오는 보상이어야 합니다. 타인이 기꺼이 지불하고 싶어하는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통장의 잔고만 늘리려 한다면 그 부는 사상 누각처럼 쉽게 무너질 것입니다. 당신이 세상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는지를 먼저 자문해 보십시오. 돈은 가치의 흐름을 따라가는 그림자일 뿐이며 그림자를 쫓기보다는 빛을 내는 본체가 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돈을 지불해야만 하는 필연적인 이유를 만드는 것이 부자가 되는 유일한 지름길입니다. 가치의 크기가 곧 당신이 담을 수 있는 부의 그릇을 결정짓습니다. 타인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아이디어 하나가 당신의 통장을 채우는 수만 개의 숫자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돈을 쫓는 사람보다 가치를 쫓는 사람이 결국 더 큰 부를 거머쥐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가치는 무한한 확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절실한 불편함을 해결해주거나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주는 서비스는 그 가치만큼의 화폐로 환산되어 돌아옵니다. 내가 번 돈의 액수는 내가 세상에 기여한 가치의 크기와 정확히 비례한다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목적지를 숫자가 아닌 가치 창출에 둘 때 비로소 진정한 경제적 자유로 향하는 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넷째, 실패는 성공의 반대말이 아니라 성공의 재료입니다. 미스테이크 밀리어네어는 자신의 실수를 기록하고 분석하여
그것을 자산화하는 사람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어리석음이지만 새로운 실수를 저지르는 것은 성장의 증거입니다. 당신이 저지른 오늘의 실수가 내일의 수익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여 멈춰 서 있는 것보다 기꺼이 실패하고 그 파편 속에서 보석 같은 교훈을 찾아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성공의 이면에는 수없이 많은 실패의 기록들이 촘촘하게 박혀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넘어지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넘어진 자리에 가만히 누워있는 것은 부자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입니다. 매번 넘어질 때마다 무언가를 손에 쥐고 일어나는 근성만이 당신을 무너지지 않는 성각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실패를 두려워해 안전한 길만 찾으려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실패를 아주 비싸고 귀한 수업료를 낸 실전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처절한 실패에서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보완했느냐입니다. 실패 노트를 작성하고 끊임없이 복기하며 똑같은 실책을 범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바로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어가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다섯째, 소비의 즐거움에 중독되는 것은 부의 사다리를 스스로 걷어차는 행위입니다. 가난한 이들은 수입이 늘면 소비를 먼저 늘리지만 부자들은 수입이 늘면 자본의 크기를 늘립니다. 소비는 일시적인 쾌락을 주지만 자본은 영구적인 자유를 선물합니다. 당신의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 나중에 더 큰 돈을 데려올 일꾼인지 아니면 영영 사라질 소모품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찰나의 과실을 위해 미래의 시간을 팔아치우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지금의 인내를 자산으로 치환하는 지혜를 발휘하십시오. 부의 그릇을 먼저 키우지 않은 채 쏟아붓는 소비는 결국 당신의 영혼까지 가난하게 만들 것입니다. 소비는 부를 과시하는 수단이 아니라 부를 깎아먹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임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소유한 물건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축적한 자본의 잠재력이 당신의 품격을 말해준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부의 축적은 철저한 자기 절제에서 시작됩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과시적 소비는 내 소중한 미래의 시간을 미리 끌어다 쓰고 태워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의 하차감이나 주변의 시선보다 미래의 안도감과 경제적 해방을 선택하는 강력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자산이 충분히 쌓여서 그 자산이 스스로 돈을 벌어다 주는 선순환이 일어날 때까지는 소비의 욕망을 잠시 접어두고 종잣돈이라는 씨앗을 불리는데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여섯째, 인적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방식에서도 큰 실수가 발생합니다. 단순히 유명하고 돈 많은 사람을 곁에 두려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과 비전을 공유하고 성장을 자극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동료를 찾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 5명의 평균이 바로 당신의 미래 모습이라는 말은 과학적인 통계보다 더 정확한 예언입니다. 당신을 깎아내리거나 과거에 머물게 하는 사람들과 과감히 작별하고 당신의 한계를 시험하며 더 높은 곳을 보게 하는 이들로 곁을 채우십시오. 인간관계 또한 자산이며 그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그리고 더 높이 갈 수 있는 법입니다.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가 당신의 연봉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보이지 않는 지표임을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환경에 취약한 동물입니다. 내 주변이 늘 불평불만과 시기 질투로 가득 차 있다면 나도 모르게 그 부정적인 에너지에 전염되고 맙니다. 반면 끊임없이 공부하고 거침없이 도전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나 또한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됩니다. 인맥은 단순히 아는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그 질이 중요하며 서로에게 긍정적인 자극이 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가장 강력한 무형 자산입니다. 일곱째, 정보에 과부하는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성공하기 위해 모든 정보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꼭 필요한 본질적인 정보만을 추려내고 나머지는 과감히 버리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나만의 확고한 투자 철학과 비즈니스 원칙이 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소음들의 귀를 닫고 본질을 꿰뚫는 단 하나의 신호에 집중할 수 있는 통찰력을 길러야 합니다. 지식의 양보다는 지식을 가공하여 실행으로 옮기는 밀도가 당신의 자산, 가치를 결정짓는 핵심 지표가 될 것입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섭취하는 것은 소화불량을 일으켜 당신을 오히려 마비시킬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필요한 정보만을 날카롭게 골라내어 실행의 칼날로 사용하는 사람만이 정보의 바다에서 익사하지 않고 보물을 건져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정보가 부족한 시대가 아니라 너무 과해서 문제인 시대입니다. 유튜브, 뉴스, SNS에서 쏟아지는 수만 가지 정보들에 휘둘리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머릿속이 하얘지게 됩니다. 나만의 강력한 필터를 만드십시오. 내 원칙에 부합하는 가치 있는 정보인지 아니면 단순히 내 주의력을 뺏는 노이즈인지 냉정하게 구분하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결국 단순함이 복잡함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8째, 건강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가장 값비싼 실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부의 축적은 장기전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그것을 누릴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가 없다면 그 모든 수고는 물거품이 됩니다. 성공한 이들은 자신의 몸을 가장 정교한 기계처럼 관리하며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않습니다. 육체가 무너지면 정신의 회복력도 사라지며 이는 곧 비즈니스 현장에서 치명적인 오판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매일의 수면과 영양, 운동을 가장 우선순위 높은 경영활동이라 생각하고 철저히 관리하는 자기조절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건강한 신체에 깃든 명석한 두뇌만이 복잡한 부의 방정식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당신의 몸은 가장 중요한 경영 자산이 되며 이를 방치하는 것은 사업체를 부실하게 운영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체력은 단순한 건강의 지표를 넘어 부를 일구는 힘, 즉 부력입니다. 지치고 피곤하면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이 고개를 들고 부정적인 생각은 결국 그릇된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매일의 꾸준한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은 성공을 향한 긴 여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연료이자 엔진 오일입니다. 내 몸을 귀하게 대접하고 관리하는 사람만이 세상의 거대한 부도 귀하게 담아내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9째, 배움을 멈추는 순간 당신의 부는 정체됩니다.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으며 어제의 정답이 오늘의 오답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톡스와 강의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지식체계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야말로 부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스스로를 다 완성된 조각상이라 여기지 말고 죽을 때까지 다듬어야 할 원석으로 대하며 끊임없이 지적인 자극을 주어야 합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안주함은 곧 도태를 의미하며 끊임없는 호기심만이 당신을 부의 선두 그룹에 머물게 할 것입니다. 지적 자본이 마르는 순간 경제적 자본도 서서히 바닥을 드러낼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당신이 아는 것이 전부라고 믿는 오만이 당신의 통장 잔고를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기생충임을 깨닫고 매일 새롭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만심은 부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가장 큰 적입니다. 내가 다 안다고 자부하는 순간 위기는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성공한 자산가일수록 더 낮은 자세로 새로운 것을 배우려 사방팔방으로 노력합니다. 새로운 기술,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 그리고 사람들의 미묘한 심리 변화를 기민하게 포착하기 위해 끊임없이 뇌를 자극하십시오. 지식에 대한 투자는 세상 그 어떤 자산보다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최고의 투자처입니다. 10째, 마지막으로 나눔의 가치를 모르는 부는 반쪽짜리 성공에 불과합니다. 부는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한 곳에 고여있으면 썩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부를 사회와 나누고 타인의 성장을 돕는 과정에서 더 큰 기회와 에너지가 유입됩니다. 진정한 밀리어네어는 자신의 창고를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통로가 되어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부의 축적이 개인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넘어 타인의 삶을 개선하는 도구로 쓰일 때 그 부는 강력한 생명력을 얻어 더욱 거대하게 불어납니다. 나누는 행위 자체가 당신을 부의 근원에 더 가깝게 연결해주는 가장 고차원적인 투자임을 깨닫으십시오. 진정한 풍요는 내가 가진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에서 완성됩니다. 당신이 비운 자리는 반드시 더 크고 가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부로 다시 채워질 것이라는 우주의 원리를 신뢰하십시오. 이기적인 성공은 그 불꽃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타인을 진심으로 돕는 것이 결국 나를 가장 크게 돕는 길임을 깨닫는 순간 부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나눔은 단순한 자선 행위가 아니라 더 큰 생태계와 네트워크를 만드는 전략적인 선택이기도 합니다. 내가 세상에 베풀고 기여한 만큼 세상은 나에게 더 넓은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상의 10가지 핵심 내용을 통해 우리는 킴 퍼럴이 말하고자 하는 부의 본질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책의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가 현실에서 즉각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조금은 색다르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 10가지를 제안해드립니다. 첫째, 결핍 리스트를 수익 모델로 전환하기입니다.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느끼는 사소한 불편함이나 이건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는 결핍들을 매일 3가지씩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서비스나 아이디어를 한 줄씩 덧붙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시장의 수요는 항상 대단한 곳이 아닌 우리 주변의 작은 불편함 속에서 발견됩니다. 둘째, 나의 시간 시급을 책정하고 델리게이션 연습하기입니다. 내 1시간의 가치를 스스로 정해두십시오. 그 시급보다 낮은 가치의 일들은 과감히 아웃소싱하거나 자동화하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빨래나 청소 같은 가사 노동부터 단순, 반복적인 업무까지 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기꺼이 돈을 쓰는 연습이 부자의 시간 관리법입니다. 셋째, 정보 단식의 날 선포하기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모든 SNS와 뉴스를 차단하고 오직 종이책 한 권과 노트 한 권만 가지고 카페나 숲으로 가십시오. 외부의 소음을 완벽히 끄고 오직 내 내면의 목소리와 책 속의 깊은 통찰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때 비로소 세상을 앞서갈 나만의 독창적인 전략과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넷째, 거절 근육 키우기 프로젝트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사람들의 무리한 부탁을 거절하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내 목표와 관련 없는 모임 감정, 소모적인 통화, 무리한 부탁 등을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는 연습을 하루에 한 번씩 해보십시오. 내 소중한 에너지를 온전히 내 성장에 집중시키는 단단한 방어막을 구축하는 실전 훈련입니다. 다섯째, 메타인지 톡서법 실천하기입니다. 책 한 권을 다 읽고 나서 단순히 덮지 마십시오. 책의 핵심 내용을 세 문장으로 요약하고 그 내용이 나의 현재 상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내가 내일 당장 적용할 구체적인 액션 아이템 하나를 도출하여 기록하십시오. 단순히 읽는 톡서에서 실제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톡서로 완전히 전환해야 합니다. 여섯째, 마이크로 채널 개설하여 가치 발행하기입니다. 유튜브나 블로그가 너무 거창하게 느껴진다면 아주 작은 관심사라도 좋으니 나만의 지식이나 경험을 세상에 내놓기 시작하십시오. 수익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단 한 사람에게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꾸준히 올리는 과정에서 나만의 퍼스널 브랜딩이 형성되고 이는 예상치 못한 부의 통로로 연결됩니다. 일곱째, 성공한 사람의 언어 습관 모방하기입니다. 내가 닮고 싶은 멘토의 영상이나 인터뷰를 보며 그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 긍정적인 확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담긴 문장들을 하나하나 수집하십시오. 그리고 의도적으로 일상 대화에서 그 단어들을 직접 사용해 보는 것입니다. 언어는 사고를 규정하고 바뀐 사고는 결국 내 행동을 혁명적으로 바꿉니다. 여덟째, 소액으로 실패 경험 사기입니다. 큰 돈을 잃는 것은 위험하지만 아주 적은 금액으로 다양한 투자를 시도해보며 시장의 생리를 몸소 배우십시오. 주식 한 주, 코인 10,000원어치 혹은 작은 온라인 강의를 직접 결제해보는 등 실패해도 인생에 타격이 없는 수준에서 계속해서 시장과 주파수를 맞추는 실전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홉째, 감사일기 대신 기여일기 쓰기입니다. 오늘 내가 타인에게 혹은 세상에 어떤 구체적인 가치를 전달했는지 기록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질문에 친절히 답했거나 팀원의 업무를 도와주었거나 유익한 정보를 공유한 일들을 적으며 내가 세상에 필요한 존재임을 매일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가치 창출의 마인드가 자연스럽게 내 무의식에 자리 잡습니다. 열째, 환경을 강제로 재배치하기입니다. 내가 의지력이 약하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내가 목표로 하는 분야의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티에 가입하거나 유료 스터디에 참여하십시오. 돈을 내고 환경을 사서 나를 그 속에 던져 넣는 것입니다. 개인의 의지는 믿을 게 못 되지만 환경이 주는 압박과 동료들의 시선은 우리를 반드시 움직이게 만듭니다. 여러분, 미스테이크 밀리어네어가 되는 길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의식 중에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들을 하나씩 지워나가고 오늘 나눈 이 실행 방안들을 하나씩 내 것으로 만든다면 여러분의 통장과 인생은 분명 놀라운 변화를 맞이할 것입니다. 성공은 준비된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시작하고 끝까지 버티는 자에게 주어지는 신의 선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부의 여정에 확실한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공 직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본 당신은 지금 성공 직전입니다.